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간 플로리다주의 하이웨이는 수습됐지만 전기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살던 키웨스트 집과 고양이 54마리는 안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세금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고려하겠다는 민주당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입니다. 미국 의회도 초당적으로 일했습니다. 공화민주 상하원은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예사롭지 않은 방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개혁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정치인이 나오기 힘들게 재조정된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대법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당초 파악한 것보다 2배 강했다고 38 노스가 밝혔습니다. 애플의 아이콘 10이 활용하는 얼굴 인식 잠금 장치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3만 개의 레이저를 쏘는 이 장치는 실수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지만 개인정보는 더 많이 노출됩니다. 로봇 손을 가진 소녀가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초대돼 시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 거의 다 읽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읽을 때 약간 멈칫거리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웃음이 나오고 만 이유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모였었죠? 3D 프린터였던가요? 그것을 뭐라고 읽었었죠? 아무튼 3D라고 읽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늘 보는 38 노스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북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내놓는 웹사이트잖아요. 이 38 노스를 알파벳이 아니라 1, 2, 3, 4 숫자로 38이라고 쓰고 한글로 노스라고 쓴 겁니다. 영어로 노스라고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8 노스라고 읽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그때 빈축을 샀었던가를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조금 웃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웃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물론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를 해서 수습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의 경우는 그리고 백악관과 의회에서 너무나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모습인데 그게 과연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냐? 구태여 따지자면은 긍정적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는 서로 뭉치고 합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도 할까요? 물론 플로리다주에서 또 텍사스에서 허리케인 하비와 얼마를 맞으신 분들 가운데서 설령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으로 모든 것을 기업까지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어디까지 딱 하고 착 포기하고 새로운 개척을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일랜드, 키즈 아일랜드 주민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허리케인 얼마 열대성 폭풍 얼마 때문에 다 망가진 집 치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키즈의 키스 아일랜드의 위에 쪽이 많이 파손이 됐다고 하잖아요. 한 90% 집이 파손이 됐고 25%는 완전히 파괴됐고
나무를 치우고 보면 하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행기 헬기로 찍은 그 사진이나 비디오를 많이 보시는데 그것을 보면은 완전히 다 황폐한 그 전쟁터보다 더한 전쟁터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나무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봤더니 그래도 하늘에서 봤던 것보다는 낫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모든 게 다 타임이 있잖아요. 타임 투 대피할 타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복구하고 왜 피해가 심했나? 아니면 왜 피해가 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하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지구의 그 기후 변화가 이 같은 자연재해에 또 어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줬는가 상관이 없었는가 하는 것도 따져볼 타임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제 그 미국의 환경보호청 그 장관이 지금이 무슨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냐, 아픈 사람들 다독거리고 또 뭐 복구를 얘기할 때지라고 하는데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하는지, 해수면을 더 덮여놓고 그 밑에까지 또 바람이 들어와서 싹 그 훑어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허리케인 피해가 덜 심할 수가 있는데 하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의논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85명이 이번 그 허리케인으로 숨졌지만 전문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 미리 대피하라고 하고 해서 준비를 한 덕에 지난 2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2001년도의 9.11 테러 사건,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준비를 해서 예상했었던 것의 피해가 그 재산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일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대책도 발표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고요. 아직도 그 수백만 그 커스터머가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플로리다주의 전체적인 주의 주민이 인구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캘리포니아와 비교하면 2천만 명 조금 넘죠. 그런데 뭐 500만 명 이상이 전기가 없다고 하니까 몇 분의 1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세월호가 생각이 나는데 이 키츠 아일랜드에 살고 계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지난 25년 동안 매년 가짜 경고만 받아와서 이번에는 정말 대피하셔야지 됩니다. 물건은 리플레이스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주지사의 권고도 무시하고 그냥 있다가 대피하지 않다가 이번엔 정말 그 많은 것을 당하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곳에 여행을 가시는데 뭐 쿠바에도 있지만 해밍웨이 집이 있잖아요. 플로리다 그 키웨스트에 해밍웨이 집이 지금 뭐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 관리인도 살았고 스텝이 한 10명 있었는데 54마리 고양이와 함께요. 해밍웨이가 그 고양이가 이제 그 발가락이 6개인 그런 그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고양이가 또 번식하고 번식해서 지금 그 54마리가 있었는데 대피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여길 지켜야지 됩니다 하고 관리인이 대피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고 또 해밍웨이의 손녀딸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엘 해밍웨이가 제발 대피해 주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석회암 집이잖아요. 1851년도에 지어졌던 해밍웨이는 뭐 1901년인가 이사 갔지만요. 두 번째 부인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연인도 하도 많고 그래서 그게 18인치나 벽의 두께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자연의 그 흐름을 알고 제일 먼저 들어와 안으로 하기 전에 다 들어와서 안전했다는 얘기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일 때문에도 세금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고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40자 가운데서 140자 다 쓰지도 않았어요. 오늘 것은.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왜 이 허리케인 때문에도 세금 개혁이 더 필요한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당연히 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그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더 보조를 해줘야지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짐작을 뭐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사롭지 않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9번째 손주를 본 날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상원 의원 3명, 공화당 상원 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세금 개혁.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하기를 어제 대통령의 저녁 메뉴는 세금 개혁이었다. 텍스 리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대통령이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가운데서 민주당인데 공화당 성향의 레드 스테이트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요. 상원의원들은 다 뭐 그 각 주마다 2명씩 똑같이 배분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의원을 포함해서 노스다코타, 인디아나의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특히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처럼요. 나는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도 뭐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동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고 할 때 사람들이 지역구 주민들은 누구와 같이 일을 해라. 누구와 같이 일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공화당과 일하지 말아라. 라면서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대변하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를 뽑아줬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보면은 뭐 부자, 기업을 위한 세금 인하해주고 다른 것 받아온다면 그것도 지역구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타, 오리네치,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과 함께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또 지금 숫자로는 가장 많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런 안을 원하는데 좀 도와주겠느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원들도 지금 다른 당과 함께 정말 예사롭지 않은 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결의안을 아주 이지하게 통과시켰어요. 이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바탕을 둔 혐오 범죄를 막아야지 된다. 그리고 나치, 네오나치, 국수주의자, KKK단을 비난하고 연방 법무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지 된다. 법무장관 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싶은 뜻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하원은 어젯밤에 통과시켰지만 공화당 민주당이 합쳐서 상원은 월요일 밤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될 때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어떤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결의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이제 resolution이라는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하 합동으로 결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든지 비토를 해야지 되든지 이런 것을 뜻을 밝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발의를 했는가 하면은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의원과 또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의 전부 다른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도 다 함께 이것을 강하게 지지를 했는데 왜 버지니아주냐? 당연히 샤롯츠빌이 버지니아주에 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32살의 여성이 숨진 것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국내적인 테러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불충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결의안을 대통령 책상까지 보내는 일은 드문데 지금 집무실로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그 서명을 할지 비토를 할지는 그 물어보니까 백악관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노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그 적인 것 같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과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함께 일하고 공화당과 민주당과도 함께 일하는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또 무소속과 민주당과도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도 지금 안보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그 북한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야지 된다라고 발언하고 나서는 오히려 보수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일할 수 있네 하는 얘기 나오고 있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자, 잠시 뒤에 또 뭐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래서 정말 미국이 어떤 성향으로 가느냐는 결국은 항상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민자들은 어떤 당에서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가, 연방 그 대법관이 나오는가, 여기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판결이 나와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이름을 제가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좀 몇 번 부르겠네요. 버니 샌더스, 버몬트가 지역구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 오랜 동안 150년 이상 양당제였기 때문에 다른 제3당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었으니까 민주당으로 등록을 하고 후보로 나왔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무소속으로 돌아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적어도 15명의 도움을 받아서 메디케어에 관한 그 법안을 내거든요. Medicare for All Act of 2017이라고 해서 모두 다 건강보험은 있어야지 됩니다 하는 안입니다. 물론 이제 발의가 되는 것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과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과정을 그 전해드리는데 건강보험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관료 시스템을 없애며 모두 합리적인 모든 미국 사람들이요 건강보험을 갖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처방약까지 뭐 다 그 해주고요. 코페이먼트도 없이 정신건강도 치료해주고 이제 그 시력에 관한 그 모든 것도 다 해주고 물론 그 고용주는 세금을 많이 낸답니다. 그런데 고용인을 보험 커버를 다 해주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것인가 봐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길겠죠. 그러면서도 그 프라이빗 보험도 존재하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다는 성형수술 같은 것이요. 정형 말고요. 그런 것은 이제 또 해야지 되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비용이 싼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을 보면 보통 미국인들이 세금을 뭐 1년에 11,365달러를 내고 캐나다 사람들은 14,693달러를 내는데 평균 미국인이 헬스케어에 쓰는 돈이 캐나다 사람의 쓰는 돈보다 2배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정말 어디 아플 때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그건 너무 좋다고 이게 인권 아닌가요? 인권이란 말이 저절로 나왔는데 어떤 그 정치인이 사용을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아픈데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그 부자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버니 샌더스라는 의원이 이런 안을 15명의 도움을 받고 민주당 적어도입니다. 내놓기는 했는데 무소속 의원이면서 몇 안 되는. 그런데도 이제 그 가능성 별로 없고요. 공화당에서는 아주 지금 익사이링하죠. 이것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도전을 하는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미국 언론에서 미움받지는 않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고 지금 그 지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그 무당파로 무소속으로 돌아갔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 그 힐러리 클린턴 그 전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도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가디언도 오늘 영국 신문도 미국의 그 정치 분석가이고 역사학자인 토마스 프랭크스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제부터 사람들 뭐 보니까 줄을 여기부터 저기까지 썼던데요. 힐러리 클린턴 책 What Happened 지난해 선거에서 그런 제목의 책에 이제 사인 받으려고요. 한마디로 이 책을 읽어봤더니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나를 울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이 미국의 역사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 칼러 세계 시각에서 엘리트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 화이트 칼러 세계 시각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내가 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학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후보에게 졌으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반성을 해야지. 이 그 트럼프 후보가 얼마나 말실수에 말실수를 했고 그의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완벽한 것처럼 행동을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주르르르르 버니 샌더스 앞서 포함해서 뭐 제임스 코미, 버락 오바마, 뭐 조 바이든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못한 거죠. 이 블루 칼러 백인들의 아픔 같은 것을 그리고 부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데 본인은 몇십 분 연설하고 60몇만 달러 돈 받고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이 계산할 수도 없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단이 있잖아요. 일가를 이뤘잖아요. 클린턴 재단에서. 저는 그 선거 당시에 클린턴 재단에서 아무리 클린턴 재단에서 우리가 거둔 돈의 상당 부분을 자선으로 썼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클린턴 재단 건물, 뭐 유지비, 뭐 빌딩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이어해서 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좋아하는 추종자들 하이어해서 돈을 너무 많은 봉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는 아주 뽑기또 머니를 어디에 이렇게 다 기부를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블루 칼러의 그 일상을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알기 힘들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라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진 않지만 블루 칼러 화이트 그 유권자들의 아픔을 아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뭐 실제로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것을 그 기본적으로 왜 또 미국에 이렇게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가.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금 개혁안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보면은 다 부자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헬스케어 개혁안도 사실은 부자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방법의 차이 그 방법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블루 칼러 화이트들의 아픔을 이게 건드려줬고 연설로서 건드려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일 전혀 없는 듯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이슈화하지도 않았어요. 경제 이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이걸 해야지 된다 하니까 조 바이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거 마이너스가 났지. 조 바이든도 뭐 나를 지원하고 뭔 그딴 소리야 하고 책에 다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그 화이트 칼러, 블루 칼러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만 계속 비난한다 해서 토마스 프랭크 정치 분석가 역사학자가는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가 이 책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또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곤조곤 하려고 했는데 참.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이 어제 그 중요한 판결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는 집 짓기 이런 것은 하지만 정치에 뭐 가끔 하긴 해요. 힐러리 빌 클린턴과 오랜 동안 클린턴 가문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을 딱 그 지지를 한다던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그 뉴욕 타임스의 기고문에 이 텍사스가 선거구 재조정이 이게 잘못돼서 제대로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어제 연방 대법원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코리아타운이 크지도 않은데 4개로 쪼개져서 코리안 그 정치인을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데이빗 류 시의원은 뭐 코리안이 많진 않지만 코리아타운이 살짝 얹혀진 포함된 그곳에서 시의원이 됐고 지난번에 그 로버트 리안 후보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그때는 코리아타운이 다 들어갔어도 워낙에 히스패닉이 많으니까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그 코리아타운이 4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시의원 내기 힘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텍사스에서도 라티노가 많아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도 절대로 라티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인종의 정치인이 나올 수 없도록 지금 선거구가 조정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송을 했더니 8월 달에 샌안토니오의 3명 연방 판사가 지금 2군데 의회 지역이 선거구 재조정해야 된다. 이건 라티노에게 인구 센서스를 보더라도 너무나 부당하다. 헌법이 보장한 투표의 권리를 도저히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제 연방 대법원은 보수가 지금 5, 뭐 진보가 4돼 있잖아요. 5대 4로 그대로 돌아 해서 2018년 중간 선거에서는 또 소수 인종 정치인을 낼 수 없도록 이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 대법관을 누가 지명하고 임명해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고 해서 어느 당에 어떤 성향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느냐 이게 소수 인종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잠시 뒤에는 그 아이폰 제가 어제 X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이폰 그 X라고 쓰는데 그 숫자로 10으로 읽는 그 의미의 X였어요. 제가 참 무지했죠. 그런데 뭐 그런 거 모르면 어때요?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텔레비전 그 탤런트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거. 북한에 대한 북한이 핵실험한 것이 파워의 2배가 된다고 하니까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뭐 몇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거의 20배 된다는 얘기예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9월 3일이었어요. 벌써 북한이 수소폭탄 핵 실험을 했었던 것이.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가 강해서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보다 17배, 18배 이 정도 그 강하다고 미국의 모니터 그룹이에요. 38 노스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미국 한미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전문 요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폭발 위력이 미국에서는 그 한 뭐 1000킬로톤으로 봤는데 히로시마 1945년 그때가 15킬로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이제 7배, 8배 저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지진의 강도가 6.1에서 6.3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세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더니 풍계리 그 실험장 그 지하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실험까지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폭발 위력 140킬로톤으로 보고 일본 160킬로톤, 한국 50킬로톤 뭐 이렇게도 봤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노스다코타에 있는 공군 기지에 가잖아요. 그곳이 이제 미국 뭐 핵무기 센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핵미사일이요. 뭐 전투기 또 뭐가 있나요?
전투기 말고 뭐가 있죠? 등등 아무튼 그 한 뭐 핵미사일이 100기 정도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고 한국도 어제 그 공군에서 그 라이브로 공습 훈련하고 뭐 폭발시키고 하는 선제 공격 훈련하는 거죠. 그것을 미국에서도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CNN의 경우에 CNN 특파원을 현장에 보내서 그렇게 지금 보여줬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미국의 많은 그 북한 문제 전문가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썼던 뭐 Dark Territory라고 해서 The Secret History of Cyber War 그 사이버 전쟁의 비밀 역사 이런 책을 쓴 그 프레드 카플란 슬레이트하고 아주 밀접하죠. 이 사람이 지금은 노스코리아와 얘기를 할 때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그 방송으로 전해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이슈는 미국에서 계속 이제는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어제도 그 백악관에서 백악관 브리핑 그 공개를 했는데 역시 그 문제가 계속 그 질문으로 나오고 답은 여전히 모든 옵션이 다 있다. 똑같았습니다. 애플이 그 페이스 데이터 기술을 뭐 연구하고 있는 데는 많지만 어제 내놨잖아요.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내 얼굴을 저는 그거 맞고 싶지 않던데요. 뭐 과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 아이폰 10에서 그 말하자면 그 아이폰 맨 위에 그 이번에는 그 카메라도 가로로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왼쪽에 붙어 있던데 어쨌든 얼굴에다가 뭐 앞에다가 이렇게 쫙 대면은요 삼각형 그 깔때기 모양으로 거기로 쫙 그 레이저가 그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레이저 적외선이 나온 레이저래요. 적외선이 쫙 나와서 뭐 수만 개 점점 한 3만 개 정도의 작은 점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을 잘못 인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 지문 같은 경우 터치 아이디어 그게 5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패스코드로 바꿨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모자를 써도 안경을 썼다 벗어도 수염을 길러도 다 알아본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변해도 낮에도 밤에도 근데 사진은 안 된대요. 내 얼굴이어야지 된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이모지콘처럼 돼서 내 얼굴 표정을 아바타로 딱 만들어서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미래에 얼굴을 인식하는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자동차 안에 뭐 이미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자동차는 이제 그 내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 딱 그냥 그 앞에 가면 열리죠. 손으로 뭐만 누르면. 집 또 ATM에서 돈을 찾을 때도 앞으로는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얼굴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내 얼굴이 인식이 되면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눈은 떠야지 된답니다. 눈은 감으면 안 돼요. 눈은 정말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이고 나를 알려주는 창이고 모든 거 다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법 집행관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아이폰 이거 열어라 하면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거로도 해봐주고 저거로도 해봐주고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러겠죠. 저 도저히 제 패스코드가 기억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얼굴 딱 대면 정보. 그래서 정보가 더 많이 새어 나간다 하는 얘기가 드는 것이고 아무튼 그 모든 애플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회사에서는 앞으로 그 쓰여질 것이고 어제 그 어디였었던가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얼굴 표정만 딱 보면 저 사람 보수야, 저 사람 진보야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처럼 어쨌든 그래도 적외선이라도 싫고 뭐 이런 괜한 그 거부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괜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컴팩트 디스크를 듣지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폰도 블랙베리를 완전히 잠식시켰잖아요. 대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다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줄 때까지 이때는 애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같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 마켓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다 하는 얘기죠. 잠시 뒤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제가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손이 없는 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은 없고 그 희귀병이죠. 그 폴란드 신드롬이라는 그 병 앓고 있는데도 이 소녀는 너무 당당하게 여기저기 이제는 메이저리그 야구 그 팀에까지 가서 시구를 합니다. 그게 미국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엔터테인먼트 면에 보면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더요, 뭐 폴리네시아, 뭐 사모아, 뭐 이런 계열 그런 사람들이 프라임 타임 텔레비전 쇼에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니엘 김, 그 그레이스 박 이 두 사람 뭐 CBS는 돈 때문에 이제 백인과 차별을 둔다 해서 떠나긴 했지만 그래서 TV 시리즈의 정규적으로 70%는 백인이 지배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4%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64%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 퍼시픽 아일랜드가 정규적으로 포함돼 있고 정규 시리즈의 96%는 뭐 백인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많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인데 이럴 때 그 인구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72%가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그 라틴계 그 백인도 있으니까 그냥 뭐 히스패닉 라티노 아닌 백인은 6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스패닉과 라티노가 16.3%, 블랙이 12.6%, 에이시안이 4.8%, 하와이, 퍼시픽 아일랜드가 0.2%,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0.9%, 두 개 인종 이상이라고 센서스에서 답한 사람 2.9%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투데이 쇼 보니까 그 헤일리 나슨이라는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폴란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왼손에 중간 손가락도 없고 좀 이제 그 결함이 있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그 오빠도 야구를 하고 아빠는 오빠가 야구하는 데서 코치하고 집에 날마다 야구가 텔레비전에서 켜 있으니까 당연히 뭐 시구하는 것 알겠죠. 그리고 이 소녀의 꿈이 미국의 모든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시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뭐 어떤 형태로 이게 입에서 입으로 2년 사이에 알려져서 너무 많은 팀이 이번 주에도 초대를 했어요. 미네소타 트윈스부터 시애틀 마리너스까지. 그래서 어제 시구를 했거든요. 30초. 제가 투데이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귀엽더군요. 그런데 이 소녀 엄마가 얘기하는데 절대로 본인의 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나는 나예요.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